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절세 전문가 문정태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미리 대비하여 가산세 폭탄 맞지 말자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제 세무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없죠.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하면은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가 나와서 세금을 부과를 하면 보통 5년치 이상의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 세무조사 이후에 회사가 망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과거에 냈어야 되는 세금을 안 낸 거니까 당연히 이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세금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탈세를 한 거라면 좀 문제가 되겠죠.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 뭐 공장을 확장했다든지 직원을 더 뽑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나중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적법하게 절세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탈세를 통해서 이 세금을 내지 않고 공장을 확장한다든지 뭐 아니면 개인 뭐 차를 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그게 크게 돌아오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요. 그러면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세무조사를 설사 나오는 건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일단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잘 알아야 되냐.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는 적법한 납세, 즉 탈세를 하지 마시고 적법하게 세금을 기존에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지 않았던 탈세했던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누가 보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2018년에 성동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시는 A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뭐 우리 같은 작은 업체 나오겠어? 하지만 이게 테마 세무조사처럼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에 개발비 처리했던 거를 이제 비용 처리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징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징빙이라면 보통 뭐 세금 감세서랄지 뭐 아니면 인건비 준 거라면 인건비 원천 납부 뭐 영수증이랄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금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 세금으로 두들겨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나는 뭐 자료 같은 거 관리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해서 기존의 은행 자료랄지 이런 걸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가지고 세무조사 조사관들도 이 회사를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자료 보관은 한 7년이 의무거든요. 왜냐하면 세무조사가 보통 5년치를 보기 때문에 7년 정도는 보관하셔야 우리 사장님들 세무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A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뭐 매덕을 두들겨 맞고 결국에는 이 회사가 게임 개발 회사였는데도 돈이 세금으로 납부하다 보니까 기존에 회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고, 게임 개발을 못하다 보니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 또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A 회사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심장병이 도져가지고 다시 입원을 하게 됐고, 회사는 결국에는 도산에 입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자료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소소한 자료라 하더라도 최소한 7년 정도는 보관하셨다가 세무조사에 준비를 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이번에는 세무조사를 미리 대비해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신 우리 서초구의 송 사장님, 이분은 이제 콘텐츠 제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회사는 작지만 그래도 이 송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꼼꼼하셔가지고 뭐 은행 자료랄지 뭐 회계 장부랄지 이런 거를 좀 7년치 이상 꼼꼼하게 준비하셨는데 마침 또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하네요. 세무조사가 나와서 세무조사관들이 봤더니 자료도 준비 잘 돼 있고 세금도 적법하게 돼서 회사가 굉장히 좀 신뢰를 받을 수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은행에서도 이거를 좀 회사가 투명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신용등록도 올라가고 뭐 이자도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대출금을 좀 빠르게 갚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 송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남해에 있는 사우스케이프 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계신다는데, 이런 게 다 기존에 과거부터 조금씩
사소한 자료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세무조사에 미리 대응한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의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일기장처럼 다 기록을 해두시는 게 우리 나중에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고 준비를 안 해주셨고 이런 걸 준비, 회계관리랄지 이런 거 안 해두시면 나중에 회사가 도산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우리 사장님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세무조사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마쳤고요. 우리 사장님도 혹시 더 세무조사 이런 거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